코스피가 사상 최고치에 올랐는데 오늘 그거에 대해서 저만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사상 최고치를 나날이 돌파해서 너무 좋고 이제 기대가 되는데, 객관적으로 볼 것들은 있어야 된다 봐요. 그러니까 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무조건 팔아야 돼, 아니면은 지금 오르는 기세에 올라타서 코스피 8천도 갈 거니까 올라타야 돼 라고 하는데, 8천이 될 거라고 단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 코스피가 떨어질 거라고 또 단정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냥 객관적인 상황들을 보고 나서 여러분이 이럴 수도 있는 상황들이 오고, 아 저런 상황이 올 때는 이런 이유들이 되겠구나 라고 판단한 다음에 가장 빠르게 대응하는 수밖에 없어요. 더 오를 것 같으면은 또 잘 홀딩하면서 대응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갑자기 트리거가 발동하는 게 보이면은 잠깐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것들은 이제 뭐 돈에 대한 감각이라고 하는 건데, 뭐 감각까지 교육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아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는 거구나 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다가 작성해 놓고 보고 있어요. 지금 실리콘밸리 왔습니다. 시차가 너무 안 맞아가지고 여러분과 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좀 다이나믹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실리콘밸리에 와서 오늘 저 AI 전문적으로만 투자하시는 분들, 막 업계에서 25년 되신 분들 만나서 대화 나눠보고 이제 이러면서 느꼈던 거는, 아 이런 이유로 올랐구나 라는 것들도 있어서 한번 이쪽 업계만의 얘기도 살짝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풀 버전 영상은 다음 주쯤 올라갈 것 같아요. 우선은 코스피가 4월부터 지수가 1500이 올랐는데 과하죠? 빨리 올랐죠? 뭐 그러면 전과 후에 어떤 뭐 달라진 게 있느냐? 우리가 볼 땐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과열이다 라고 얘기도 하는 건데, 이유가 있긴 있더라고요. 여기 오니까 좀 이해가 됐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학습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부터 지금까지 보니까 증시가 금리 계속했던 인상 이슈 빼고 그것만 빼고 나면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했었던 하락은 오히려 저가 매수세가 되는 시기에 됐죠. 바로바로 V자 반등이 나갑니다. 그리고 하락 전보다 오히려 상승 반등했던 때가 더 많이 올랐어요. 그게 6년 가까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학습 효과로 이때 사야 되라고 하면서 누르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마다 오히려 더 매수세가 들어오다 보니까 훨씬 더 증시가 많이 오를 수 있었다. 이거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ETF라 봐요. 지금 ETF 자금 쏠림이 어마어마합니다. ETF는 흐름보다 한 박자 늦어요. 왜냐하면 이제 소문에 소문을 듣고 이제 객장에 할머니가 아기를 업고 등장하면 끝물이다라고 하잖아요. 그 예금에 있던 돈들이 주식으로 들어올 때 끝물이라고 하는데, 이 예금으로 들어오는 돈들이 지금 끝도 없이 들어옵니다. ETF가 100일 동안 시가총액이 100조가 증가했어요. 물론 뭐 증시가 상승한 분을 좀 뺀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루에 지금 수천억의 돈이 계속 증시로 유입이 되는 거죠. 아니 경제도 안 좋은데 그 수천억의 돈이 어디서 났어? 첫 번째는 예금입니다. 예금으로 맡겼던 돈들이 그냥 이자 2% 3% 받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옆 사람들이 주식으로 돈 번다니까 배가 아파요. 그러면서 이 예금으로 들어오는 돈들은 좀 뒤늦게 들어오는 성격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뭐냐면 퇴직연금 같은 게 있어요. 지금 미국도 그렇고 그때 401k 퇴직연금 시장 열리고 나서부터 증시가 말도 안 되게 올랐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예금 성격으로 있었던 퇴직연금들이 주식으로 전환이 되면서 끝도 없는 매수세가 들어와야죠. 정말 끝도 없이 수백조 원이 막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니까 매수 버튼만 누르지 매도 버튼이 없잖아요. 나중에 매도 버튼이 되려면 이 사람들이 취업하는 사람보다 퇴직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이 퇴직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매도 버튼을 눌러야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매수 버튼을 누르는 초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증시가 많이 오르는 그 유입원이 됐던 거죠. 또 하나는 부동산 대기 자금이에요. 이 부동산으로 계속 이제 들어왔던 그동안은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왔던 돈들이 규제라던가 뭐 이런 좀 공포가 있다 보니까 뭘 살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집 하나 샀던 사람이 돈이 더 있으면 집을 하나 더 사고 더 샀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규제가 워낙 빡세다 보니까 뭘 살 수도 없고, 뭐 물론 이제 팔고 싶어도 지금 팔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이 돈 가지고 어떻게 하지? 뭐 예금 가기도 애매한데, 왜냐면 투자를 한번 즐겼던 돈들은 다시 예금으로 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식만 한 게 없다 보니까 주식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다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시총 1위, 2위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초보자 입장에서는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크니까. 그런 면으로 들어왔고, 뭐 유튜브에서는 HBM 좋다 얘기만 지금 다 하다 보니까 당연히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 조건들을 봤을 때 증시가 안 오르는 게 더 이상한 상황이었겠죠. 그런 이유로 증시가 상승했던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AI 쪽 재랠리가 시작된 게, 그래서 이제 나스닥도 이제 지금 신고가를 냈고 코스피도 신고가를 했죠. 코스피 상위주들 보면요, 죄다 업종들이 AI와 연관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AI 제일 밑에는 에너지라는 1단이 있고, 이제 거기에 이제 전력 인프라라던가 이런 것들이 2단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이제 GPU라던가 클라우드라던가 이런 식으로 그 AI 케이크라는 게 형성되는 거거든요. 잠깐, 기침할 뻔했어요. 아무튼 그런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AI 인프라라던가 뭐 이런 분야, 뭐 HBM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된 거고, 관련주들이 많았던 겁니다. 전력주까지 해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AI 쪽에 어떻게 재랠리가 됐었느냐? 저도 이유를 몰랐었어요. 이게 이유가 없다, 그냥 단순히 빅테크 다음 주 실적 발표하는 것 때문에 그런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실리콘밸리에 있다 보니까 이번에 인터뷰를 하면서 현지 이야기를 빠르게 들었잖아요. 어떤 얘기냐면, 여기서 지금 엔트로픽에 대한 투자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오픈 AI에 대해서는 네, 언급을 하지 않을게요. 네, 그런데 엔트로픽에 대해서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여기 뭐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비상장 플랫폼 같은, 우리도 증권통 비상장 같이 여기도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비상장 주식을 매매할 수도 있고, 또는 뭐 대량으로 사는 사람들은 브로커를 통해서 이렇게 사기도 하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엔트로픽 주식을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엔트로픽이 이란 전쟁 이후부터 계속 활약상들을 보여주면서 이 가치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또 하나 엔트로픽 때문에 연준에서 비상회의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여기가 이제 만들었었던 이 프로그램들이 보안을 너무 쉽게 뚫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대응할 거냐, 만약 은행 뚫리면 어떡할 거냐, 이거에 대한 회의를 했었던 거죠. 그리고 뭐 어젠가 오늘도 나왔었던 뉴스가 뭐였냐면은 이 AI 쪽 미토스 이슈, 미토스가 진짜 강력한 거고 아직 오픈도 안 한 거였는데, 그게 공개가 되면서 야,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악재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오히려 엔트로픽 상장을 두고서는 엔트로픽이 엄청나게 무기화돼 있다, 엄청나게 강력하구나, 특히 이런 이란 전쟁이라던가 이제 승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엔트로픽은 미국이 쓸 수 있는 최고의 에이스 카드가 되겠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면서 약간 더 재평가가 일어난 거로 봐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그 기업 가치가 몇 달 전만 하더라도 그 밸류가, 총 밸류가 트릴리온이 아니었었는데 지금 한 3, 4배 정도 오른 걸로 예상이 되고, IPO까지 간다면은 트릴리온을 쉽게 지금 가치로도 트릴리온을 넘어가지 않는다, 요렇게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스페이스X랑 몸집이 비슷하게 상장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민간 우주에서 압도적인 1등이 이제 스페이스X면, 이제 이제 AI, 이제 SAI라고 할게요. 이 AI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엔트로픽이 압도적인 1등이 되면서 이렇게 양대 산맥을 잇지 않겠는가, 요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보안 이슈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될 건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시장에서는 엔트로픽의 몸값이 빠르게 올라갈수록 AI 시장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AI 투자에 대해서도 우리 잘하고 있는 거네로 시장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음 주에 빅테크 실적 발표가 있는데, 그동안은 다음 주 빅테크 실적 발표할 때마다 실적은 다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가가 오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실적이 좋은데 AI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고 하니까 시장에서 빵 때린 겁니다. 어디 그 수익성 넘길지도 모르는 거 가지고 투자를 해, 땅 이랬는데, 엔트로픽이 지금 보여주기 시작하니까 AI가 돈이 되겠네, 야 얘네 무기 장난 아니네, 엄청난 거네 라고 하면서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면은 빅테크가 실적 발표 당연히 잘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 나왔을 때 오히려 주가 하락이 아니라 상승을 기대하면서 선반영이 돼서 오른 게 아닌가, 그런 것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관련된 훈풍이 바뀐 거죠. 이란 전쟁 전만 하더라도 너무 좀 이제
과해했던 이 네거티브에서 파지티브로 넘어간 상황이 되면서 시장이 갑자기 또 바뀐 게 아닌가가 제가 드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뭐 투자 얘기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더 오르거나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기대감이 있는 것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이런 AI 에이전트까지 나가게 될 건데 고민 중에 하나가 뭐 대중은 편한 걸 원해요. 항공권 끊어줘. 저도 이번에 그 실리콘밸리 인터뷰 때문에 에이전트 AI한테 위워크 좀 알아봐줘 했더니 막 다 알아봐 주더라고요. 그러더니 거기에 회의실 좀 예약해줘 했더니 그럼 자기한테 전화 인증 하나만 하래요. 했더니 목소리로 다 전화를 해가지고 그 위워크에 전화해서 여기가 이제 예약을 하겠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와, 목소리까지 내서 전화 예약을 걸어? 라고 하는데, 항공권 끊어줘, 물건 주문해줘, 결제해줘, 이체해줘. 내가 편리하려면은 AI한테 비밀번호를 다 알려줘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참사가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대중이 편한 걸 원하기 때문에 참사가 나기 전까지는 계속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나 이거였고요. 어쨌든 증시가 또 오른 것 중에 하나가 우주 투자 붐이 불었습니다. 스페이스X가 이제 상장을 앞두게 되다 보니까 4월부터 지금 우주 관련주들 주가가 심상치 않거든요. 참고로 미국 항공 우주 관련만, 한국 쪽은 아직은 반응이 온기가 났고, 이제 미국이 한창 오고 난 다음에 한국으로 넘어가겠죠. 이게 뭐 저만의 생각입니다. 스페이스X 시총이 나날이 올라가니까 뭐 1.25였다더라, 뭐 1.75까지 간다, 2트릴리언 넘어갈 것 같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당연히 우주 쪽에서 눈 뒤집어지죠. 특히 지금 뭐 미래에셋 벤처 투자만 하더라도 3개월 전 주가가 12,000원이었는데 어제 6만 원 찍었었거든요. 5배 올랐었습니다. 말도 안 되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주 투자 붐까지 벌어지면서 시총의 확장이 일어났던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주 쪽도 좀 한 번 더 랠리를 가는 중이고, 이것까지 간 다음부터는 이제는 진짜 살 게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뭐 총평을 하자면 시장이 좀 뜨겁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좋다. 모든 게 파지티브하고, 유가가 $90가 넘고, 전쟁은 끝나지도 않았고, 호르무즈 해협은 계속 봉쇄 중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금 악재를 다 무시하고, 이제 AI라든가 우주라든가 기대감을 더 많이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봉쇄가 더 되거나 전쟁을 더 한다 하더라도 시장이 이걸 악재로 느끼려면은 물가지표라든가 금리 인상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아닌 이상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고, 일본도 금리 인상을 4월에 할 거라고 70% 확률로 시장에서 봤었는데 갑자기 우에다 총재가 약간 겁을 먹은 듯한 발언으로 약간 동결의 뉘앙스를 했었거든요. 동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6월 달쯤에는 올린다는 건데, 일본의 금리 인상 속도가 늦어질수록 뭐 시장에서는 뭐 엔캐리 환수도 늦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호재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이유로 올랐던 것들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 자체는 뜨겁긴 뜨겁고, 밸류에이션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집단 심리로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이성적으로 투자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리스크를 줄여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뭐 이럴 때는 그냥 뭐 감성적으로 그냥 정말 살짝 뇌를 비우고 투자하면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나오는 그런 장면을 많이 목격하면서 포모가 더 많이 오는 뭐 이런 시즌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때 내가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도 이때만의 투자법은 있어요. 뭐 이런 쪽에 자신 있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나는 좀 밸류에이션을 보면서 더 저평가 영역을 찾아가면서 할래 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되고, 나는 이미 홀딩에서 수익이 많아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잘 하면서 비율 조절로 해결할래,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많이 잘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거고요. 지금 investing.com 딱 이제 24시간 남았을 건데 지금 딱 3일 정도 할인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 이름으로 들어가시면 15% 추가 할인을 또 받아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investing.com으로 뭐 여러 가지 종목 픽도 볼 수 있고, 이런 거시경제 지표도 빠르게 볼 수 있고, 광고 없이도 편하게 보고, AI가 이제 지금 저평가된 것들, 고평가된 것들 리스팅을 다 해주거든요. 이런 걸 좀 편리하게 활용하시려면은 가입하면 좋은데, 굉장히 저렴합니다. 10만 원대로. 특히 좀 할인 받으면은 10만 원 초반대로 사니까 1년 구독료로.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이때 장만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제가 이제 실리콘밸리 사무실 한번 영상 찍어서
구경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인터뷰를 하도 많이 찍어가지고 제가 와, 시차 적응하면서 이거 3개 다 찍는다고 뭐 밤낮도 바뀐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